원피스 명대사 탑10 12 도플라밍고 승자만이 정이다. 에이스가 해군에게 잡히고 흰수염이 에이스를 구하러 가 정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전쟁 당시 도플라밍고는 웃으면서 해적이야, 해군이 정의? 그런 것 따윈 얼마든지 뒤엎어져 왔다. 평화를 모르는 아이들과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의 가치관은 달라. 정점의 선자가 선악을 뒤집는다. 지금 이 장소야말로 중립이다. 정의는 이긴다고? 그야 당연하지. 승자만이 정이다. 라고 대사를 쳤습니다. 이 대사는 현실을 반영한 작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으며 옛날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나중에 다시 들으니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V 코라손, 사랑한다. 코라손은 박염병에 걸린 로우를 데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저곳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수술수술 열매를 거래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로우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자 서둘러 그것을 빼앗으러 떠납니다. 도중에 로우가 자신의 가족은 정부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세계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건 뭐든 증오한다며 해군도 싫다면서 로신한테에게 당신도 해군 소속이냐고 묻는데 자신은 해군이 아니라고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해 해적들에게서 수술수술 열매를 빼앗아 도망치는 데는 성공하지만 하필 그 순간 덜렁대어 들켜서 어찌어찌 일당들을 해치우고 가까스로 도망쳐 로우에게 열매를 먹이지만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로우에게 돈키호테 패밀리의 드레스로자 침공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며 해병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하는데 하지만 전달한 해병이 돈키호테 패밀리 비밀 업무를 하는 베르고여서 배신을 한 게 걸려 얻어 터졌습니다. 베르고는 도플라밍고에게 코라손의 배신을 보고하는데 이 틈을 타 코라손은 로우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로우를 데리고 도망치던 코라손은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죽은 후 자신을 기억해준다면 웃는 얼굴이 낫겠다며 로우에게 웃어줍니다. 웃음으로 기억해주길 원하기도 했지만 하얀 마을의 참극으로 소중한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어린 로우가 또다시 이런 비극을 거쳐야 하니 로우를 배려하며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우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방금 한번 웃어주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미소를 지어줍니다.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기억해준다면 웃는 얼굴이 낫겠다며 웃으면서 마지막 진심을 말했던 코라손. 정말 심금을 울리는 대사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저런 어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만화에서 저런 따뜻한 장면을 보아 힐링이 되었습니다. 파리 샹크스, 괜찮아 팔 하나쯤이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샹크스는 자신의 해적단과 함께 산적들에게 당하고 있던 루피를 구하려고 두둥 등장했습니다. 샹크스는 웬만한 일은 웃으며 눈 감아주는데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 않는다고 하며 벤베크만이 보스 빼고 산적들을 모조리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산적의 보스 히그마는 루피를 데리고 바다로 도망치죠. 거기서 해왕류에게 먹힐 위험에 처한 루피를 샹크스가 뛰어들어 루피를 구해줍니다. 샹크스는 패왕색으로 해왕류를 도망치게 한 뒤 루피가 울고 있자 어이 울지마 사내 녀석이잖아. 그치만 샹크스 팔이 괜찮아 팔 하나쯤이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해 스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과 행동,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도 정말 대단하죠. 7위 샹크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싸움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샹크스. 흰수염과 에이스가 죽은 뒤 무분별한 학살을 하는 해군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정상전쟁 중 견문색 패기가 발달한 코비가 이제 그만둡시다. 이제 이 이상 싸우는 거 그만두자고요. 목숨이 아깝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데 목적은 이미 이뤘는데 전의가 없는 해적들을 쫓아가 끝낼 수 있는 싸움에 욕심을 더 내고 지금 치료하며 살 수 있는 병사들을 버리고 그런데도 또 희생자를 늘린다니 지금부터 쓰러질 병사들은 마치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카이누는 뭐냐 이놈은 몇 초를 낭비했다. 올바르지 못한 병사는 해군에는 필요 없다라며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샹크스가 갑자기 나타나 아카이누를 막고 잘했다 젊은 해병. 네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용기 있는 몇 초는 좋든 안 좋든 바로 지금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샹크스는 땅에 떨어뜨리고 간 루피의 트레이드마크인 밀짚 모자를 주우며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에 누군가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6위 징베,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루피가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잃은 뒤 여인섬에 깨어나 멘탈이 붕괴되어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옆에서 징베는 루피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 루피를 제압하다가 이런 것만 헤아리지 마라 없는 것은 없다. 생각해봐라.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자 루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정신을 차려 손가락을 세며 울면서 조로 남이 우섭상기 초파 로빈 프랑키 부르기라며 나에겐 동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서도 많이 공감되는 대사였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전세 사기 등 이런 것만 생각하면 더욱더 가슴이 아픈데 동료들과 아직 쥐꼬리만한 남은 재산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신경 쓰라는 게 감명 깊었습니다. 5위 검은 수염,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루피 조로나미가 하늘섬에 대해 정보를 얻으러 어느 술집에 갔는데
루피가 베라미에게 얻어먹자 베라미는 루피를 갑자기 때렸습니다. 루피가 베라미에게 각오가 되어 있겠지 말하는데 그때 나미가 하늘섬에 대해 말하자 그 사람들은 비웃으며 해적이 꿈꾸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희롱을 했습니다. 그때 샹크스의 빙의가 된 루피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조로에게도 싸우지 말라 하며 그냥 얻어터지고 나옵니다. 그때 앉아있는 티치는 하늘섬은 있다며 방금 전 싸움은 그 녀석들이 이긴 거라며 저 녀석들이 말하는 신시대란 쓰레기다. 해적이 꿈꾸는 시대가 끝이라고?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그렇지? 비웃음을 사면서 가면 좀 어떠냐. 높은 곳을 향하다 보면 주먹을 내지 말아야 할 싸움도 있는 법이야. 하늘섬에 갈 수 있길 빈다라며 말하고 티치는 떠나죠. 현 시대에서도 꿈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꿈을 위해 달려가죠.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어. 기회가 생기면 바로 잡는 게 사람이죠.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 시대는 사람의 꿈으로 만들어가는 시대니깐요. 4위 골드로죠. 그것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원피스 초창기 해적의 시대를 연 골드로죠. 해적왕 골드로저는 해군의 자수를해 로그타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처형대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 시대의 변화,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사람들이 자유의 대답을 구하고 있는 한 그것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대에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시민이 모아둔 보물은 어디에 숨겼나. 그 전설의 데비보 원피스를 마리아라고 말하자 골드로저는 내 보물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어디 찾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며 대적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멈출 수 없는 세 가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다시 한번 들으니 소름 돋고 설렜습니다. 원피스 최고의 명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3위 조로. 아무 일도 없었다. 게코모리아와 전투로 피로가 쌓인 밀짚모자 해적단은 실무에 쿠마가 나타나 싸우는데 매우 버거웠습니다. 쿠마의 우르수스 쇼크 안방으로 다나가 떨어져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의식이 깨어있어 쿠마의 어깨에 칼빵을 아주 간지나게 흠집을 내었지만 빔과 쿠마의 무력에 투지가 없어져 해적왕이 될 루피 대신 미래 세체검이 될 자신 목숨 하나로라고 봐주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상디가 일어나 나를 바치겠다고 하자 상디의 옆구리를 가격해 기절시킵니다. 그러자 쿠마는 나를 믿으라며 루피의 몸속에 있던 피로와 고통을 뽑아 조로에게 넘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모든 고통을 인내합니다. 밀짚모자 일당들이 일어나고 상디가 조로를 찾는데 조로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상디는 조로를 보면서 살아는 있냐며 묻자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간지 철철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대사는 밀짚모자 일당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이며 상남자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대사였죠. 2위 닥터 히루루크.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에 불치병을 앓고 있던 히루루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명의란 명의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심장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의사를 자처하기 시작한 히루루크는 와포르의 폭정에 시달리는 드럼왕국을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을 구해준 기적의 벚꽃을 사시사철 눈이 내리는 겨울섬 드럼왕국에 피우고자 연구를 거듭했죠. 당시 히루루크는 와포르 직속 의사단 이시 20일 제외하고 살아남은 2명의 의사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질은 괴팍해도 실력은 제대로인 쿠레하고는 다르게 돌팔이라서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선의를 베풀면서 살다가 8년 전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초파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치료해주고 애지중지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치병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 히루루크는 초파를 매몰차게 내쫓았죠. 차마 아들 같은 초파에게 자신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매정하게 초파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쿠레아의 도움으로 수명이 3주일 정도 연장된 히루루크는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자신이 내쫓은 처파가 약인 줄 알고 가져온 독버섯 아미우다케 수프를 먹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처파에게 될 수 있고 말고 넌 이렇게나 착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 라고 격려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30년간의 연구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 후 이시 이시가 모두 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히루루크는 쿠레아에게 초파와 자신의 연구를 맡기고 이시 20을 고치기 위해서 드럼 성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히루루크를 잡기 위한 와포르의 함정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의사들은 한 명도 없었죠. 와포르는 함정에 빠진 히루루크를 보고 얼간이라고 비웃었지만 히루루크는 오히려 아픈 사람이 없고 자신이 속은 것뿐이라서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면 레전드 대사가 나오죠. 그만두게. 당신들은 결코 날 죽이지 못해.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 깊숙이 총알이 박혔을 때? 천만에? 불치병에 걸렸을 때? 천만에? 독버섯으로 만든 스프를 마셨을 때? 천만에?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나는 사라져도 내 꿈은 이루어진다. 병든 국민들의 마음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후 도르돈에게 초파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 부탁하고 정말 좋은 인생이었다
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폭약이 든 술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대망의 일이 에이스. 사랑해줘서 고마워. 정상전쟁 당시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간 에이스는 결국 1대1 일기토를 했는데 상성이라 개같이 패하고, 그때 악마 아카이누는 루피를 향해 공격하는데 에이스가 자신의 몸을 바쳐 루피를 구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에게 안기며 아버지, 모두들, 그리고 루피,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악기에 피를 이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 명대사는 원피스를 본 사람들은 모두 질질짜게 만들었던 대사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을 펑펑 쏟아지게 만들었죠. 제일 좋아하는 대사이면서도 제일 싫어하고 슬픈 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피스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